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눈 건강에 빗대보면 6살 시력 여든 간다가 됩니다. 왜 6살이냐고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근시는 안경 쓰고 있다가 나중에 라섹 수술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의 근시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챙겨드릴게요.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과 전문의 문성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안과 전문의 문성혁입니다. 네, 오늘 소아 근실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고 옆집 아이들도 그렇고 안경 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이 환자를 보시면서도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진료 보면서 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 네, 저희가 2008년도에 이제 국민건강영장 조사를 했는데 네. 그때 대한안과학회에서 함께 참여해서 소아들이 근시가 얼만큼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한 18살 성인에서 근시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한 8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성인이 되면 80%가 근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근시가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2000년도 초반에는 사실 성인에서 한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년 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80%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사실 다만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저희 보고에 하면 지금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2050년 되면 거의 50%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늘고 있는 경향인 것 같다. 저는 스마트폰에 조금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원인이 있겠죠, 선생님. 아이들의 근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사실 근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생활적인 패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동물 실험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닭이라든지 토끼에 한 눈은 가리고 한 눈은 가리지 않고 해서 가린 눈은 이제 햇볕을 못 보게 되는데 그렇게 돼 보니까 그 가린 쪽 눈은 점점 안구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햇볕을 보면서 자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시를 하나에 막을 수 있는 좋은 이제 생활적 패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 줄어들고 햇빛을 보는 시간이 줄게 되니까 근시가 늘어나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눈이 길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근시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저희가 근시라는 게 빛이 안구를 통해서 망막에 도달을 해야 할 때가 정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달하지 못하고 앞쪽에 맺히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키가 성장을 하듯이 안구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초점이 망막보다 점점 앞에 도달하게 되고 이게 하나의 근시가 더 악화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장하면서 눈알도 안구도 같이 성장을 하는데 너무 맞습니다. 많이 안구가 커져 버리면 망막이 점점 뒤로 밀려나서 앞에 상이 맺히게 된다. 그게 근시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지금 말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선생님 원시, 근시, 난시 하는 거 조금 어려운 개념들 자세하게 이번 나오신 김에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마 그 근시, 원시, 난시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근시란 건 뭐냐 하면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망막이라는 그 신경막에 초점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쉬운 예로 돋보기하고 종이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있고 제가 이렇게 돋보기를 해서 태양빛을 초점을 딱 맺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 싹 나지 않겠습니까? 그 겉대가 정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이가 점점 뒤로 밀려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초점이 앞에 맺히게 되고 그렇죠. 그 맺히게 되면 뒤쪽에는 흐리게 보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근시입니다. 근시. 예. 근데 만약에 태양이 멀리 있지 않고 예. 만약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초점 또 그 거리만큼 뒤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예, 예. 잘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먼 거는 잘 안 보이는데 네. 가까운 거는 잘 보이는 게 예. 바로 근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예,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 근시고요. 이제 원시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돋보기보다 이제 더 앞으로. 오히려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 초점이 뒤에 맺히게 돼서 예. 흐리게 보이는 거고 예. 이게 바로 이제 원시라서 원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근시의 완전 반대의 개념은 아니고 예. 단지 멀리도 잘 안 보이고 가까이에도 잘 안 보이게 되는 예. 이게 바로 원시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또 한 가지 남은 게 이제 난시. 난시. 예. 예, 난시는 보통 저희가 눈을 비유를 할 때 이제 축구공이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럭비공처럼 타원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럭비공처럼 닮게 되면 예. 저희가 마치 그 돋보기를 이렇게 기울였을 때 예. 초점이 이렇게 기울어지듯이 그 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소아들에서 많은 이제 난시가 됩니다. 뭐 초점이 뭐 여러 군데 잡힌다, 아니면 초점이 아예 안 잡힌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요. 난시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보통 소아에서는 이제 규칙 난시라고 해서 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각막에 상처가 굉장히 많으면 빛이 이렇게 난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예.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불규칙 난시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콘택트 렌즈 끼는 아이들이 렌즈 관리를 잘 못해서 각막에 네, 상처가 나면 이게 또 난시로 나중에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 것들. 근시, 원시, 난시 설명드렸고, 사실 아기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약시입니다. 약시. 노 선생님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네, 약시는 저희가 근시, 난시, 원시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 저희 한번 뜬금없지만 네. 재미나게 저랑 구구단 구구단요?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 제가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말씀해 주시면 예, 예.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습니다. 자, 예, 주십시오. 네, 3호 15. 15 곱하기 27. 네.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약시입니다. 이게 약시라고요. 예. 지금 제가 평소에 그 경험하지 못한 거를 지금 제가 이제 들었던 거고, 그렇죠. 평소에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계속 해왔다면 예. 사실은 풀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 아이들은 19단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네. 그걸 안 하니까 예. 아예 못 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시력이라는 게 만약에 저희가 근시, 난시 이런 것들이 없어서 깨끗한 상을 계속 뇌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예. 뇌는 그것을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시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시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약시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깨끗한 정보를 받아오지 못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근시, 난시들이 많이 있게 되면 결국 흐린 정도 시각 정보만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고 예. 뇌는 딱 그 수준까지만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력 교정을 안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력 교정을 만약에 했을 때 예. 뇌가 그 분석을 그 깨끗한 시각 정보를 못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약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시는 눈의 문제였던 게 나중에 결국 뇌의 문제가 돼서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제대로 보는 것조차 눈을 고쳐줘도 뇌가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약시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 되게 그 시력이 성장하는 거는 저희가 키 성장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50세 된 분이 저희가 키 성장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키가 더 성장하지 안 되죠.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뇌도 12살까지는 점차 성장을 하고 보통 아이들은 6세 되면 어느 정도 성인 시력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 근데 12살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이 시기에 시력 교정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예. 결국 약시가 이제 영구적으로 남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6살 시력이 여든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시가 우리 아이에 혹시 있지 않는지 이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언제 몇 살쯤에 한번 데려가서 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들이 그게 걱정이 될 것 같아서. 사실 보통 4살, 5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숫자 시력이라든지 네. 아이가 그림 시력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력표를 보고 아이가 충분히 본인 시력을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예. 그 시력표를 잘 읽을 수 있다면, 예. 그때부터가 바로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요. 사실 근시, 원시, 난시는 그 안과 의사들이 충분히 검사로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더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별 문제가 없더라도 4살, 5살, 만으로 4살, 네네. 5살 정도 됐을 때는 근시가 있는지 약시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쪽이 약시가 계속되면 왜 그 흔히 짝눈이라고 얘기하는 네, 아이들이 네네. 한쪽이 특히 시력이 약하다는 게 이런 경우, 약시가 있는 경우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 약시가 가장 많이 오는 경우는 한 예를 들면 예. 그 한쪽은 눈이 너무 좋은데 예. 반대쪽은 원시가 어느 정도 있어서 예. 그러면 좋은 눈만 쓰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약시가 있는 그 원시가 있는 눈은 잘 안 쓰려고 하니까 예. 결국 약시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시력 성장이라는 거는 예.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깨끗하게 잘 보이는 거를 얘가 충분히 그거를 분석을 계속 해왔더냐 아니냐 네. 이제 거기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약해진 눈은 계속 안 쓰게 되니까 점점 더 약해져서 약시가 그렇죠. 되고 네. 양쪽 눈의 시력이 약해져서 달라져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짝눈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시랑 약시를 엮어서 선생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시인데 안경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 약시가 됐다더라. 지금 얘기로서는 이게 맞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보통 아까 제가 그 시력이라는 말은 예. 결국은 시각 정보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인 거고. 예. 근데 고도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멀리나 가까운 게 둘 다 안 보이게 됩니다. 네. 하지만 중등도의 근시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멀리는 잘 안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거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거를 볼 때 시각 정보를 뇌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안경을 껴주면 예. 약시가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시력 발달을 할 수가 있지만 예. 이제 고도 근시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약시 치료를 해줘야지 안경을 빨리 써주고 네. 치료를 해야지 약시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선생님. 부모님이 다 안경을 쓰고 있는 집은 아이도 안경을 쓰고 있는 경우, 세 식구, 네 식구가 오롯이 안경을 쓰고 있는 경우를 보거든요. 유전이 될까? 됩니까, 선생님? 그 근시라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 일부 유전자가 밝혀진 게 있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전자를 저희가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근시가 있으면 확실히 아이들도 근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많이 접해보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전자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지만 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근시가 있으시면 아이들도 조금 빨리 이른 시기에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햇볕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이게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바깥에서 많이 뛰어노는 아이들은 확실히 근시가 적더라, 뭐 이런 통계도 있겠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그 근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외에서 많이 뛰어논 그룹하고 예. 그리고 야외에서 있지 않고 실내에서만 있는 그룹을 해서 아이들 성장을 했을 때 네. 실제로 근시가 얼만큼 많이 생기는지 예. 저희가 그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그룹에서 네. 결국 근시 발생률 자체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5살 때 근시가 생길 같은 아이들도 그 어릴 때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근시 발생하는 시기가 예. 6세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야외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사실 야외 활동을 하면서 왜 근시를 막을 수 있느냐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로는 이제 그 햇볕이 있으면 망막에서 도파민이라는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고 예. 그게 안구를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안구가 길어지는 걸 막지 않을까라고 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학원으로 돌던 아이들이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집에 많이 있게 되는데, 이게 더 아이들의 근시를 촉발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네네. 안타까운 그런 증거들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근시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딱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특별한 행동 방식이나 표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되게 아이들이 잘 안 보이게 되면 네. 이렇게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찡그리면 잘 보여요. 예, 네. 눈을 찡그리면 네. 꼭 그 초점 심도라고 해서 예, 초점 예. 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레이저 강처럼 예. 일직선으로 가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시력이 많이 좋아지게 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눈을 찡그린다는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점점 TV 앞으로 가서 예. 이제 TV를 보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잘 못 가지만 예. 그 학교 다닐 때는 알림장을 이제 써오게 되는데 예. 그 알림장을 볼 때 생각보다 학교마다 좀 작은 그 이렇게 그 글자가 촘촘히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장 쉽게 그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알림장 쓸 때 잘 보여? 라고 아이한테 물어보면 그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근시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의외로 굉장히 덤덤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안 보여도 쿨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쯤은 그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알림장 잘 보여? 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보이는 건 어때? 라고 한 번씩 질문을 해서 그렇죠. 이제 근시 진행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이는 줄 아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게 나중에 또 약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 근시가 아까 약시가 되는 과정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근시가 나중에 망막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근시라는 것은 결국 안구가 길어지면서 그렇죠. 저희가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쉬운 예로 한 개의 풍선이 있고 또 다른 한 개의 풍선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는 적당히 불어서 풍선이 적당히 커졌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풍선 한 가지는 굉장히 많이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적당한 두께의 그 풍선을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쪽은 굉장히 얇아지게 되죠. 얇아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시라는 것도 안구 성장이 일어나면서 안구 길이가 커지게 되니까 그 망막이 굉장히 얇아지게 되고 심지어 중심부에 만약에 얇아진 게 조금 그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찢어지거나 하면 흉터가 생기게 돼서 시력 저하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주변부가 찢어지게 되면 사실은 망막박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박리는 실명을 유발할 수가 있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또 근시가 많으면 녹내장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뭐 망막의 무슨 질환들, 망막박리, 녹내장 이런 건 다 성인들의 질환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근시가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질환들까지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시가 유전이라면 부모님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근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됐어요. 이분들이 녹내장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모님들 얘기입니다. 보통 그 근시가 심해서 녹내장이 생기는 그룹은 일반적인 녹내장하고 다르게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시성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 진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젊은 분들인데 녹내장 그 치료제를 지금 안약을 넣고 계신 분들을 꽤 보거든요. 이분들이 안경 도수가 두꺼운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 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안과에 오실 때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도 같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궁금해지는 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근시인 거냐 지금 요게 뭐 비교하는 무슨 표가 있거나 요게 정리가 되는 게 있어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그 키 성장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어요. 소아과에 가면 다 있는 거죠. S자 그래프 이렇게 네, 있는 맞습니다. 거. 지금 비록 저희가 6세 아이가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이 안 된다고 해서 얘가 키가 작으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학회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래서 아이들의 나이별로 근시 분포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키 성장 그래프처럼 근시 표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세에 있는 아이가 마이너스 1 정도의 근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근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성장하게 되면 거의 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까지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희가 그 근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네. 내가 그 아이가 과연 근시의 몇 % 정도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근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이제 근시표를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이 표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집 아이가 예를 들어서 6살이라 치면 지금 내 아이의 시력이면 그 같은 6살일 때 몇 % 정도가 지금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14살, 15살이 됐을 때 몇 디옵터까지 떨어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6살쯤에 어느 정도 돼야 선생님, 자 이제 이 아이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결국 저희가 근시를 치료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의 기준점은 고도 근시가 있어서 그 녹내장이라든지 망막박리로 가는 그런 심각한 병으로 가지 않겠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근시표를 봤을 때 그 또래 아이에 있는 그 근시 도수가 성인이 됐을 때 -5에서 -6 디옵타보다 올라갈 것 같다, 더 나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근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저희가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경과를 관찰했을 때 유독 근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아이. 평균 보통 1년에 0.4, 0.5 정도까지도 근시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이너스 0.5보다 연간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빠르다면 사실은 근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요,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근시 치료는 사실은 안경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선생님 치료를 하나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뀌었죠. 예전 같으면 근시가 있으면 근시네요. 어쩔 수 없네요. 저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안경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는 근시 자체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크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굴절 교정 렌즈라고 해서 드림 렌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트로핀 안약이라고 해서 그 안약을 점안을 하게 되면 안구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경이 치료법이 사실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렌즈 하나, 그다음에 안약 하나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드림 렌즈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선생님? 네, 드림 렌즈라는 거는 이제 아이가 자기 전에 렌즈를 착용을 하고 자는 동안에 이 렌즈가 눈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을 눌러주게 되면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뺐을 때 그 눈이 어느 정도 눌려져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고 이러면 안경 없이도 이제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지속적으로 눌러주다 보니까 결국 안구 성장 자체가 억제하게 되고 그래서 안구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드림 렌즈의 그 원리입니다. 원리는 이해가 되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심이 되긴 한데 실제로 드림 렌즈를 하고 있는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했을 때 확실히 안구 성장이 길어지는 걸 억제할 수가 있고 성공률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은 40%에서 50% 사이 정도는 충분히 성공을 억제를 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절반 정도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드림 렌즈 말고 또 안약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안약은 어떤 안약인가요? 사실 이 아트로핀이라는 약은 원래 동공을 확장시킬 때 썼던 약입니다. 안과에 가면 검사할 때 왜 그 눈부시게 하는 그 약 그건 거죠. 그래서 동공을 확장시키게 하는 약인데 이거를 굉장히 농도를 낮춰서 쓰다 보니 그 결과가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서 굉장히 낮은 농도의 안약을 매일 점안을 해보니 안구 성장이 억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구 성장이 이제 억제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약이
안구 성장을 억제할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또 해보니까 네. 이게 동공이 살짝 확장이 되면서 빛이 많이 들어와서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근데 더 크게는 그 약 자체가 안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게 바로 아트로핀 안약이 안구를 그 근시를 억제하는 기전이 아닐까라고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렌즈를 넣는 드림 렌즈가 있고 그다음에 안약으로 넣는 아트로핀 안약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인 것 같은데 보험 적용이 되나요, 선생님? 현재는 아쉽게도 네. 그 드림 렌즈도 그렇고 근시만을 위한 아트로핀 안약은 네. 사실 보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는다. 네네. 예, 그리고 선생님 이게 어쨌든 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렌즈도 그렇고 안약도 아이들 눈에 넣는 건데 이게 꽤 오래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이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 그 드림 렌즈도 그렇고 안약도 그렇고 예. 저희가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써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고요. 예. 대개 1년에서 적어도 2년까지는 써야지 그제서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드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막에 어떻게 보면 접촉하는 렌즈이다 보니 네. 이게 렌즈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예.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속적으로 착용을 하는 중에 안과 의사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예. 충분히 큰 문제 없이 착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트로핀 안약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동공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농도가 작다 보니 사실 동공 확장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유독 동공이 많이 확장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용법을 저희가 조절을 한다면은 네. 동공이 조금만 크면서도 충분히 근시를 억제할 수 있는 예. 그 농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드림 렌즈도 그렇고 아트로핀 안약도 그렇고 사실 밤에 자기 전에 쓴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예. 밤에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렌즈를 하고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효과가 선생님 이 두 가지를 쓰면 확실히 근시를 예방하는 나중에 근시가 너무 심해지는 효과를 막는 그 효과가 확실하다 이런 믿음이 있나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드림 렌즈뿐만 아니라 아트로핀 안약도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근시가 있을 때 단지 안경만 맞춰줘서 시력을 잘 보이게 해주는 네. 이제 그런 시대였다면 예. 지금은 이제 근시가 생기는 거를 미리 저희가 알게 되고 예. 이 아이가 얼만큼 근시가 성장할 건까지도 저희가 알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치료를 지금 비록 근시가 많지 않더라도 네. 드림 렌즈라든지 아트로핀이나 안약을 이용을 해서 예. 미리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림 렌즈도 있고 아트로핀 안약도 있습니다, 선생님. 네. 꽤 좋은 무기들이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선생님 그럼 언제쯤부터 쓰게 되는 건가요? 쓰게 되면 아이들에게? 저희가 한국 근시표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성장기에 근시 진행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는데 네. 결국 지금 치료라는 것이 근시 자체를 다시 역으로 돌려서 정상으로 만들 수는 없는 약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정도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시가 점점 나빠지는 거를 저희가 억제시키는 약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 약을 쓰는 시점은 결국 근시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시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한국 근시표를 보게 되면 네. 보통 만 7세에서 12살까지가 근시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 각도가 제일 많이 꺾이는 데가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예, 예. 이때는 아마 치료를 하게 된다면 예. 근시를 충분히 억제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치료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시기다라고 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치료를 하게 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다. 그러면 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 언제쯤 와서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선생님? 맞습니다. 보통 6세부터 치료를 시작한다 하면 네. 사실 그 전에 저희가 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 4세에서 만 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충분히 시력표를 보고 네. 시력을 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시력이 적다든지 예. 또는 저희가 근시 검사라든지 이런 안과 검사를 했을 때 예. 근시가 많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어느 정도 정기 검진을 받으면 좋을까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되게 1년에 2번 정도 보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1년에 2번. 네네. 네. 근데 만약에 뭐 치료를 한다든지 이제 드림렌즈라든지 아트로핀, 안약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예. 사실 2번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예. 1년에 한 3번 또는 4번 정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4, 5학년 때 검사, 그리고 치료를 받는다면 초등학교 내내,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1년에 2번, 방학 때 그냥 검사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방학 때 가장 많이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한 번, 네, 겨울 방학 때 한 번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네. 우리 아이들 이제 근시 좀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하면 좋겠고 이미 있다면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아이들의 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방법 같은 게 있으면 선생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2가지입니다. 네. 한 가지는 그 야외 활동을 충분히 하는 게 좋고요. 예. 2번째는 가까운 근거리 작업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근거리 작업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PC. 스마트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이제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야외에서 실컷 뛰어노세요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한데 예. 어쨌든 근시를 위해서는 2가지의 생활 패턴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야외 활동은 밖에 하루에 1시간 정도 네. 충분히 야외 활동, 밖에 있는 그 태양빛 아래에서 충분히 뛰어노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은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거를 할 때 예. 이제 알람 기능을 켜고요. 네. 그리고 30분 정도까지는 사실 괜찮습니다. 예. 근데 30분 넘어가면 예. 이게 일시적인 근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이게 장기간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분 알람을 맞추고 그 다음에 5분, 10분 정도 좀 아이가 스스로 쉬어주고 네. 그리고 다시 정말 하고 싶으면 또 예. 할 수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그 스마트폰 사용량을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유지하면 네. 눈 건강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이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시력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주말에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닐 수는 없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좋은 여건이 된다면 예.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지 마시고 네. 밖에 나가서 자연을 즐기면서 네. 쨍쨍한 햇빛 아래에서 네. 아이들하고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햇볕이 뼈 건강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 건강에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소아 근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그리고 새로운 지식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안과 전문의 문성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